운행무입니다. 이번 그림은 몇 가지 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짝 보셨던 것처럼 밝은 색들을 긁어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밑색을 이렇게 흰색으로 깔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깔아두면 얹어주는 색이 탁해져서 원래는 흰색으로 까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그림은 워낙 날카롭게 밝은 선으로 표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흰색으로 밑색을 깔아둡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오일 파스텔이 물러져서 덧칠이 엄청 끈적거리기 때문에 그리는 내내 감촉도 안 좋고 아주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시겠지만 아주 끈적거리고 미끌거리고 느낌이 꼭 맨발로 뻘밭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촉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정도 진행될 즈음부터는 괜히 시작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흰색이랑 뒤엉켜서 탁해지고 뭉개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잘 보시면 제 손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수많은 날카로운 선을 그어야 하는 스트레스보다는 그나마 이게 훨씬 낫습니다. 초반엔 좀 그래도 꾹 참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종이도 좀 다른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시넬리에서 나오는 오일 파스텔 전용지입니다. 종이 크기도 기존에 사용한 것보다는 2배 정도 큰 종이입니다. 보통 종이가 2배로 커지면 그리는 시간은 몇 배로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매주 영상을 한 개씩 업로드할 때에는 종이가 커지는 게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면서부터는 어쩐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큰 그림도 시도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큰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탁해지고 끈적거리는 게 아주 불편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명도를 만드는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각 바위들마다 빛에 노출된 조건에 따라서 밝기도 다르고 색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를 만드는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위들의 낱개를 그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빛이 스며들어서 변화하는 명도와 색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바위들은 회색으로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프를 이용해서 날카로운 선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두께감이 있게 그려진 것들도 나이프로 긁어내면 쉽게 긁혀 나와서 날카롭고 밝은 선의 표현에 용이합니다. 계곡에 물이 줄어서 흐름이 멈췄습니다. 흐름이 멈춰서 파장은 없지만 물을 표현하는 데에는 다른 몇 가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 위에 반사되는 형상들과 더불어서 투영된 물속의 형상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밝은 부분이 반사된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반사된 곳에서 사용하는 색들은 서로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돌들은 명암의 대비를 약하게 표현하고 색의 변화도 너무 뚜렷하지 않게 그려줍니다. 잡초에 가느다란 선을 그리기 전에 대략의 명암과 굴곡을 먼저 표현해줍니다. 변화무쌍한 굴곡 위에 날카로운 선이 올라가면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위에 본격적으로 밝고 날카로운 선을 나이프로 긁어내서 표현해줍니다. 오로지 이 효과를 위해서 흰색으로 밑칠을 하고 그 끈적거리고 미끄러운 감촉을 견디고 그려온 것입니다. 만약 오일 파스텔로 어두운 바탕 위에 이렇게 밝고 가느다란 선을 그리려면 이것보다 100배는 더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맨발로 질퍽거리는 뻘밭을 헤맨 수고를 이제야 보상받고 있습니다. 나이프로 긁어내는 터치는 단조로운 깊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틈들을 다시 오일 파스텔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선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오일 파스텔로 다시 그어주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깊이감을 만들어냅니다. 나이프로 긁어내는 터치는 단지 밝고 날카로운 느낌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일 파스텔은 워낙 뭉툭해서 정확하게 그리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 부정확한 두 개의 재료들을 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더디더라도 최대한 꼼꼼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이거 수채화가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저야 끈적거리고 미끌거리는 걸 참아가면서 꾸역꾸역 그리느라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다른 분들이 보실 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요소가 있었나 봅니다. 수채화의 물번짐 효과처럼 매끄럽게 색이 변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명도가 강하게 부딪히는 면들이 많다 보니 맑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곡의 강렬한 햇살이 역광으로 들어오는 풍경이라서 바위들이 넓어진 어두운 면적을 여러 색으로 채우고 얇고 날카로운 밝기를 강하게 대비시킨 곳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빛이 투과된 잡초들을 밝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날카로운 나이프 터치들이 맑게 보이는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색은 그 자체가 예쁜 색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색이 예쁜 색으로 특정된 건 아닙니다.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색이 만나고 어우러지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배색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배색의 효과보다는 대비에 의한 착시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확실히 다른 그림에 비해서 부분 사용된 색들을 보면 엄청나게 탁해져 있습니다. 이런 탁한 색들이 모여서 수채화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맑아 보이는 것은 색과 색이 만나고 명도들이 만나면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수채화 느낌으로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보기에 불편할 만큼 탁해진 것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